없고 네. 또 세월에 장사 없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차도 벌써 한 50년, 60년 써봐요. 그만큼 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몸, 우리 네. 구조는 그만큼을 견뎌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관리사를 한 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형모의 정진기 톡톡! 예! 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톡쇼에서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네. 뭐 고정이면서 뭐 다시 봬요. 매주 뵈면서. 네. 여성이 건강해야 즐겁다.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성형모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여성들에 있어서 평생을 살면서 80% 이상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질환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질염인데요. 오. 네, 여성들에서 이제 질이라는 거는 그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특한 거면서 동시에 이제 여성들만 고통받아 하는 어떤 그런 질에 생기는 염증이 바로 질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질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같이 한번 그 토의하면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남자라서 사실 뭐 질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주위에서 뭐 여성들이나 이렇게 할 때 뭐 질염이나 뭐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질염에 이런 증상 같은 거나 이런 건 뭐 별도 따로 있나요? 많이 있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무조건 호소합니다. 감기는 네. 생명하고 지장이 없잖아요. 질염도 똑같아요. 하지만 사람을 힘들게 해요.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여성들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은 잘 못 견디잖아요. 잘. 네. 다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그 신경을 쓰고 이제 그러는 건데 질염의 증상에는 대표적인 게 냄새예요. 냄새 악취가 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냄새가 진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픈은 안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좀 치료를 갖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증상이 가려워. 가려운 것도 많이 있고. 가려운. 예. 뭐 자기 진단 방법 같은 거나 이렇게 본인도 알죠. 본인은 자각 증상이 되게 심한 질환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일단은 밑이 찝찝하면서 아프고 소변 보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방광염도 생길 수 있고. 오늘 경험을 예. 그러면 가려우면은 병원을 가야 되나요? 무조건 와야죠. 아. 종류가 많은데 당뇨병 환자들이免疫力 약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캔디다성 질염이라고 곰팡이균이 질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하얀 비지물 같은 거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피부에 묻으면 가려움증을 그렇게 유발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 빨개지고 그리고 또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엔 이 자궁 경부가 딸기보다 더 빨개져요. 밑에서. 그건 이제 염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그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뭐 청결하게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증상이 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산부인과를 찾는 비율 중에 질염 환자가 60에서 70%예요. 오. 가장 기본 베이스고 산부인과 병원에 찾는 그 빈도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한두 번쯤은 다 경험했는데 본인의 면역력이 높으면은 그게 극복이 되는 이런 단계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종류 중에 하나는 성병균들이 작용을 해갖고 질염 일으키는 균도 있어요. 편모충이라 갖고 약간 기생충 같은 게 막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또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질염이 효시가 돼서 골반염도 생기게 되고 방광염도 생기게 되고 이런 다양한 불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이 부부 관계를 많이 해서 있는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해서 생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폐경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그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질벽이 되게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면역력이 되게 약해지고 조금만 자극 가도 이게 상처가 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성적으로 액티브한 어떤 그런 그 20대, 30대 정도의 나이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균들이 많이 들어와서 본인의 면역력을 갖다 뛰어넘는 어떤 그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에이즈 걸리는 환자들하고 관계있다고 100% 에이즈 걸리지는 않아요. 면역력만 좋고, 아니에요? 그 면역만 내 몸의 면역만 좋으면은 안 걸려요. 정말요? 신기하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럼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걸렸다가 사실 약을 먹어도 뭐 빨리 치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약 안 먹고 그냥 견뎌서 낫는 경우 있거든요. 네. 감기는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염- 이것도 마찬가지. 질염도 약한 그 경증인 경우에는 그 셀프 레미션이라 해갖고 스스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증상이 좀 심해졌다. 그랬다면은 이거는 그 치료를. 본인 스스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그 페이스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증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병원에 와서 한 번 치료하면 거의 나아요. 아. 염증 검사는 키트가 있어요. 검사는. 그러면은 유전자로 다 체크하기 때문에 100% 나와요. 네. 우리가 이제 질의 염증을 담당하는 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한 12가지 정도가 정식 대표적으로 가봐. 보고 아, 근데 정말 12가지 중에서도 그 이제 한 2가지 균들은 완전 정상균주로 있고 그 정상균이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져도 염증이 질염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본인들이 그 냄새가 아까 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냄새가 나면 자기 자신이 진짜 너무 밖에 활동을 아예 못 하겠네. 근데 사는 그 여성분들이 창피함을 많이 타는 여성들은 또 병원을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이제 질염이 심했던 분이랑 잠자리 하는 파트너들은 이제 염증을 갖다가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면서 이제 퍼지는 게 바로 이제 성병. 남자로 옮긴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그 질 분비물에 그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일까요? 안 나는 게 정상일까요? 무색무취가 정상일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정상적인 질 분비물 내는 여성들이 특이한 냄새가 있을까요? 안 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있지. 소변 냄새는 기본적으로 나지 않아요? 나는 소변 냄새 나는 거는 문제 있는 거고요. 아,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 사람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땀도 냄새가 나는데 뭔가 냄새는 있다고 봐 특유의. 냄새는 개인의 있는데. 채취가 있는데 우리가 지저분한 음식을 땅에 떨어진 걸 막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위에 복통이나 위염 같은 게 안 걸리는 이유가 위에서 강산을 내뿜는 유산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2차적인 면역을 갖다가 이제 해주기 때문에 병이 안 걸리듯이 질벽에도 유산균이 살아요. 근데 유산균은 그 말 그대로 산을 분비해주는 균이에요. 그 우리 몸에 이로운 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균이 냄새가 식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균 약간의 자체가. 약산성의 냄새가 나면 완전 건강한 여자들. 근데 약산성의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은 내가 무색무취를 하더라도 뭔가가 질내 어떤 그 환경 자체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저 식초 냄새 건강한 그럼 아주 건강한 여자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상식입니다. 예. 그러면 질염이에요, 뭐 이런 치료법 말씀 같은 드려도 거는. 되는지 뭐 여자니까 여자들 팬티 매일 갈아입잖아요. 네. 그럼 팬티에 분비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기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분비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분비물의 종류도 있나요? 있죠. 그 분비물이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에서 특히 질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체가 있는 분비물이 하루에 1.5g 정도가 나와요. 나오면서 그것이 밑에 하루 종일 일생생활 하고 나면은 팬티에 묻는 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노랗게 나오면은 무조건 염증이 있다고 봐야 돼요. 노랗게 나오면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대상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빨간 코처럼 나오면서 하얀 그 뜬물 같은 약간 백태 같은 거 살짝 끼는 건 이건 완전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분물 자체가 그 만졌을 때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투명하면은 완전 정상적인 어떤 분비물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어렵죠. 네. 어. 접니다. 볼 수가 있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예. 뭐 이제 샤워하잖아요. 네. 다들 다 샤워하죠. 네. 샤워를 어떻게 하나요? 그 집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하죠. 아래로, 네. 혹시 밑에서 이렇게 쏘거나 샤워기 되는 그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그 세정제를 쓰고 밑에서 그렇게 씻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네.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썼죠. 그래. 질 안에는 산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비누가 알칼리잖아요. 네. 비누가 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유산균이 싹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 칠하면 안 돼요. 그 물로만 어머, 씻어. 완전 물로만 사람이네. 씻거나 아니면은 그 씻어도 겉에만 씻어줘야 돼. 그리고 샤워기를 밑에서 이렇게 쏘는 순간 질 속으로 물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중성이잖아요. 네. 물이 질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을 싹 죽여버려요. 어머. 그러니까 샤워기는 위에서 배꼽에 대고 흐르는 물로만 닦아주고 드라이로 말려준다. 이 정도까지. 그 이제 폐경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그 유산균 같은 거 많이 먹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음부에 이제 우리가 그 화장했을 때 스킨 있고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성 호르몬 들어가 있는 로션 같은 게 있어요. 그 뽀송뽀송하게 보습제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주변에다 발라줘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은 질이 이제 노화가 안 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건 처방이 아니고 약국 가서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장품이니까 약국에서 사용해도 돼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꿀팁 아니겠어요? 이 의학 정보. 아, 네. 네. 우리 성형모의 청진기 톡톡은 네.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질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 청진기 톡톡.